자, 오늘은 이제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를 축에 접하는 원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가 뭐였어? 기본형 x의 제곱에 y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되는 원의 중심이 어디인 거야?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얘는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걸로? r짜리인 걸로. 자, 이렇게 써지는 애였고, 그 다음에 표준형이 있었어. 표준형은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라서 얘는 중심의 좌표가 a, b가 되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이러한 형태였지. 자, 그리고 일반형이라고 해서 이게 전개된 형태였다 그래서 자, 일반형은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더하기 라지 ax, 라지 by에 플러스 라지 c는 0이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써지는 거였지.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놓는 형태였지. 자, 이렇게 되는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반드시 너희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축에 접하는 원이야. 그럼 축에 접하는 상황이 몇 가지가 나올까? 무슨 축과 무슨 축이 있어? 축이라는 게 x축하고 y축이 있겠지. 자, 축이라는 게 x축도 있는 거고 y축도 있는 거고 그러면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지. 동시에 접하는 상황까지 해서 좀 쭉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지금 x축에 접하는 원이야. 그럼 x축에 접한다는 게 뭐냐면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원이 하나 있으신데 x축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원이 x축 기준에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x축 기준으로 얘가 밑으로 이렇게 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하나 딱 잡아보자. 자, 내 원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한다면 자, 반지름 보조선을 딱 내려갔을 때 반지름이 이렇게 내려갈 거야. 슥 내려와서 여기가 지금 현재 반지름이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너희들 눈에는 가상의 y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의 y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결국 누구의 좌표랑 같을 수밖에 없을까? 중심에. 그렇지. 중심의 y 좌표랑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얘가 중심의 y 좌표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중심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수선해발을 볼 건데 얘 반지름이 또 중심의 y 좌표라고 하기에는 좌표는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잖니.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쓸 거냐? 자, x제곱의 x-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이 내가 지금 반지름을 갖다가 그냥 y좌표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b의 제곱이라 써도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내가 그럼 반지름을 보실 때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좌표 자체는 음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아, 요렇게 보면 반지름 자체가 중심의 y좌표에 뭐를 씌워주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같아지는 거네요. 그러면 양수랑 음수랑 상관없이 무조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같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야.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 거냐면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이야. 별로 어렵지 않아. y축에 접하는 원. 자, 그럼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내가 좌표축에다가 이렇게 지금 수선해가 내렸을 때 얘가 지금 중심을 a, b라고 한다면 너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랑 같을 수밖에 없니? a라고 하는 좌표랑 같을 수밖에 없지, 길이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면 어차피 좌표가 양수라서 그냥 반지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와.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야.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a, b가 될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자, a랑 b가 지금 양수라 치면 이쪽으로 왔을 때는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a, b가 되는 거야. 근데 너에 대한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a라고 쓰고 싶은데 좌표는 마이너스니까 너한테 뭘 씌워주면 돼?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내 말 이해했니? 자,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표기 자체를 할 때 x-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이 a의 제곱입니다까지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의 반지름이라는 거는 여기서의 반지름은 중심의 무슨 좌표겠어요? x 좌표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좌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자, 거기 필수예제 7번 문제 나오죠. 자, 299번 문제를 볼게요. 299페이지에 372번 문제예요. 자, 일단 372번 문제를 보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y에 플러스 k는 0이 자, 어디에 접하고 있다고요? x축에 접하신대요. 자, 그럼 x축에 접한다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너의 반지름의 길이가 잘 들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무슨 좌표? y 좌표랑 같을 수밖에 없는데 길이기 때문에 좌표가 음수가 나오는 걸 방지해서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결국에 내가 너희들한테 중심 좌표 빨리 찾는 법을 알려준 이유가 이해가니? 무조건 중심을 찾을 수밖에 없어. 절반의 부호 바꾸자 그랬죠? 절반의 부호 바꾸시면 4가 돼요. 절반의 부호 바꾸자 그랬어요? 마이너스 5예요.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너를 제곱하고 너 제곱했으니까 얼마야? 16. 너를 제곱했으니까 얼마지? 25. 거기에서 상수항에 해당하는 너를 빼면 반지름의 제곱이 되지. 근데 미리 써놨잖아. 중심의 y좌표. 중심의 y좌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럼 반지름은 지금 얘가 얼마짜리라는 걸 주고 있는 거야? 5짜리라는 걸 주고 있는 거랑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림상으로 보여줄게. 그림상으로 보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 치면 x축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그리고 여기 점의 좌표가 현재 4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겠지. 자, 여기가 중심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5인 거야. 그림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이게 지금 반지름 길이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5가 되시는 거잖아. 근데 이 반지름이 5라는 게 이 중심의 좌표 4,-5라고 하는 이 중심의 y좌표에 뭘 씌운 거랑 같다고 하도 돼?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을 씌우신 거랑 같다로 보셔도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시면 얘가 지금 25가 되는 거라서 K는 그러면 16으로 답이 나오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373번 문제도 봐봐. 그러면 373번에서 이번에는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느냐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어요. 이 위에 점이에요. 자, 누가요? 중심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너 위에 점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 중에 하나가 뭐야? 문자 어쨌든 중심의 좌표가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 중심이 지금 저 어딘지 모르고 있는 거지. 그치? 중심이 어딘지 몰라. 그래서 내가 중심의 좌표를 중심을 내가 a, b라고 놓으면 이미 미지수가 2개짜리가 돼버린 거잖아. 근데 이 중심이 너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대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하면서 문자가 좀 줄겠지 얘들아. 내 말 이해되니? 자, 여기다가 내가 대입을 했어. 그럼 b라고 하는 애가 a 플러스 2라는 점이 만들어지면서 a 플러스 2라고 계산되면서 내가 이 중심의 좌표를 a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되니?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됐다느냐면 y축에 접한대요. 자, y축에 접해요. y축에 접한다. 자, 그리고 4,4를 지난대요. 자, 원이 4,4를 지난대요. 그러니까 딱 말은 되게 복잡해 보여. 말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딱 이걸 식을 정리하면 결국은 문자는 한 문자로 정리가 될 거야. 봐봐. 중심의 좌표가 a,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리고 나서 얘가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의 반지름은 중심의 무슨 좌표랑 같을 수밖에 없니? y축에 접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중심의 x좌표가 a가 되니까 여기가 지금 a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4,4라는 점을 지난다 했으니 여기다 4,4를 뭐 하시면 돼?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4-a의 전체 제곱 되고요. 여기다 4 들어갔죠? 4에서 2 뺄 거니까 2-a의 전체 제곱이 a의 제곱이 되시면서 전개 좀 해볼게.
그러면 이 a제곱 나오지? 마이너스 8a고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14a가 돼. 그리고 16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20이 되고 얘가 a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산되면 a제곱 마이너스 14a에 플러스 20이 0이시니까 20은 뭐 곱하기 뭐라고 바꾸면 되나요?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네. 잠깐만 8a고 6a니까 4a지. 8a고 4a니까 여기가 12a가 돼야 되지. 12. 자 여기까지 해되니? 계산 이해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반지름 길이의 합이에요. 자 반지름 길이의 합이니까 결국은 a의 합을 보시는 거야. a 값의 합을 보시는 거야. 근데 함부로 너네가 이거 잘 들어. 함부로 너네가 두 분의 합 관계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근데 두 분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자 이거 왔으니까 두 분의 합만 보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는 음수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걸 식을 쫙 풀었어. 지금처럼 내가 만들어 놓고 식을 쫙 풀어갖고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 쳐보자.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왔다 쳐보자고. 그래서 내가 두 분의 합 관계를 쓰려고 두 분의 합 관계니까 뭐 두 분의 합 얼마야? 1이야. 이렇게 해서 1을 썼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신다고. 왜? 여기서 나오는 a가 될 수 있는 건 2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잖아. 이해갔니? 근데 반지름은 무조건 뭐가 씌워줘야 돼? 절대값이 씌워줘야 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산은 끝까지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산해주는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두 분의 합 관계를 무조건 못 쓰나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간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가 돼야 되는데 두 분 모두 음수면 잘 생각해봐. 두 분이 모두 음수야. 두 분이 모두 음수야. 음수의 절대값 씌우고 음수의 절대값 씌우면 어쨌든 두 분의 합 더한 것의 절대값 씌운 거랑 같을 수밖에 없지. 내 말 이해돼? 자, 이 케이스를 다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제곱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는 0은 쓰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근데 이렇게 주어진 거야. x제곱에 플러스 5a에 플러스 6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두 분의 합을 써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5 나와.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가 마이너스 5 나와. 이상한데? 근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고. 왜냐면 내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a 플러스 2 나올 거고 a 플러스 3 나와서 얘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3 나오는 거잖니. 근데 얘는 반지름이고 얘가 반지름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뭘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면. 그럼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랑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두 분의 부호가 같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가 봐도 여기 지금 보면 두 분의 부호가 같지 지금.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두 분의 부호 같으니까 바로 두 분의 합관계를 쓰셔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가 풀이 과정을 한 번 더 쓰냐 안 쓰냐 이거야. 아, 난 저런 거 생각하기 싫어 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이거 a-1이랑 a-10으로 해서 반지름이 a가 2가 나오거나 아니면 a가 10이 나오는 거죠.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그래서 답이 10이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두 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걸 봤을 때 바로 두 분야으로 11을 가도 된다. 이해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봐. 자, 케이스 8번인데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고 동시에 접하는 걸 봅시다. x, y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 잘 봐봐. y축이 하나 있어. x축이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야. 그러면 원 자체가 그려지는 게 x축, y축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원의 중심을 딱 찍자. 원의 중심을 찍어놓고 나서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보고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봤더니 여기도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너에 대한 중심의 좌표를 중심 자체를 내가 r, r이라고 써도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니까.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만큼을 가지고 내가 식을 만들어 보자. 자, 식을 딱 세우시면 중심이 R이에요. 그러면 x-r의 전체 제곱 그리고 y-r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조하나 졸지 마. 너 이거 졸면 안 돼. 너 졸면 이거 진짜 큰일 나. 너 나중에 진짜 어떡하려고. 자, 원도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몇 사분면에서 만났니? 2사분면에서 접한 거지. 2사분면에서 접해서 원의 중심을 딱 찍었거든. 또 마찬가지 수선해봐 내리고 수선해봐 내려서 확인해봤어.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반지름이야. 그래서 내가 중심의 좌표를 쓰려고 했는데 좌표를 쓸 때는 부호 관계를 꼭 확인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도형은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지만 좌표로 설정을 할 때는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를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중심의 좌표는 -r,r이라고 이렇게 써지지 않나?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내가 저걸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요걸 가지고 식을 세웠다 치면 x 플러스 r의 전체 제곱에 y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첫 번째 내가 검정색으로 써놓은 거랑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랑 식이 조금 달라짐이 보여.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식이 조금 달라졌지.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된다. 여기서 접하는 거야.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 또 수선해봐 내렸고 수선해봐 내렸어.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반지름이야. 근데 내가 저걸 가지고 지금 식을 세워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심의 좌표가 -r, -r로 찍혀야겠죠. 중심이 지금 이렇게 찍히는 것까지 이해돼?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이걸 가지고 내가 식을 만들어 보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식이 x 플러스 r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r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 되면서 또 달라졌어. 여기까지 됐니? 이해되니? 그럼 마지막에 여기서 또 4사분면에서 만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반지름 딱 그었어. 그래서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봤더니 얘는 r, -r이 돼. 그래서 내가 또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봤어요. x-r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 되면서 각 사분면마다 접하는 식에 대한 저 중심의 좌표의 세팅이 조금씩 달라짐을 확인해야 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잘 들어봐. 중요해. 각 사분면마다 중심이 달라져. 중심의 좌표가 달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잘 들어요.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필수예제 8번을 봐봐. 자, 필수 8번 문제야. 필수 8번 문제를 보면 여기 2,4를 지나고 동그라미 2,4를 보세요. 자, 2,4를 지나고 x, y 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잘 봐. 내가 2,4에 체크를 하라고 한 이유를 알려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데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접하는데 여기에 중심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2,4라는 점을 지나려면 원이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이해돼? 1사분면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이해되니?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심이 2사분면에 있죠. 그러면서 얘가 2,4를 지난다면 그림은 어떻게 생성될 수밖에 없어? 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2,4라는 점은 2,4니까 뭐 대충 이 정도 이따 쳐볼게. 여기 2,4가 있다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이렇게 해서 원이 이런 식으로 생성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원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중심이 만약에 여기라 치면
그럼 얘는 지금 축에 접하는 거니 접하지 않는 거니? 축에 접할 수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얘가 축에 접할 수가 절대 없는 거라고. 그렇다면 자, 이 관계가 좀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뭔가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 이 지나는 점이 존재하는 사분면, 지나는 점이 존재하는 사분면에 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분면에 원이 존재해. 어떤 원? 동시에 접하는 원. 지나는 점이 존재하는 사분면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얘가 동시에 지나는 점이 그러니까 다시 얘가 지나는 점이 어디예요? 몇 사분면점이니까? 1사분면점이니까 나는 이 원의 방정식이 무조건 1사분면에서 생성이 돼야 돼서 x-r의 전체 제곱 플러스 y-r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에다가 이 지나는 점에 해당하는 2,4를 대입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자, 그래서 하나 집어넣어 볼게. 얘가 이제 2-r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r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가 r제곱이죠. 그러면 정리 딱 해서 딱 치면 r제곱 나올 거야.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r이니 플러스 아까랑 똑같네요. 20이 되면서 얘가는 0이에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거나 아니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짜리가 된 거지. 자, 그래서 나오는 원의 방정식이 x-10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0의 전체 제곱이 10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x-2의 전체 제곱 그 다음 y-2의 전체 제곱이 4가 되는,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원이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374번 봐봐. 374번 보면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는 거 체크해볼래?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2,1이면 식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인 거지. 그래서 374 자, 마이너스 2,1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접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식을 세울 때 원의 방정식이 2사분면의 점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 저 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지나는 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느 사분면에서 접할지를 확인하는 거라서 그 점이 지난 사분면이 어딘지를 꼭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끔 네 가지를 선택하는 거야.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자,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잖아. 점의 좌표가 1사분면을 접할 때, 2사분면 접할 때, 3사분면 접할 때, 4사분면을 접할 때마다 중심의 좌표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 사분면의 좌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실제로 얘가 지나는 점의 사분면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말 이해되니? 내 논리가 이해가 돼? 유서야 이해했어? 정신 차리고 들어. 자, 그럼 얘가 몇 사분면에서 접했으니까 몇 사분면 지나는 거야? 2사분면에서 지나는 거니까 중심은 x 플러스 r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지난 점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r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지났죠? 1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r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6r 4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5가 되고 는 0이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거나 아니면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리가 되는 거라서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반지름이네요. 반지름 좌표로 쓸 때 잘 봐야 된다. 2사분면이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야. 여기까지 해야 돼.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1인식이나 나와야 되고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 25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성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마지막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결론은 얘가 어디에 사분면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게 확인이 됐으면 마지막에 부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너네들 이제 실제로 유형편 들어가서 유형 문제들 쭉 풀다 보면 여기서 진짜 무지하게 틀릴 거야. 부호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호 관계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책에 안 나온 내용을 하나 해줄게.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을 하나 해줄게. 자, 지금 보면 4분면에 따라서 확인을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1, 4분면이랑 3, 4분면에서 원의 중심이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중심과 이 중심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점 두 개를 갖고 뭐 만들 수 있니? 도형 중에 점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도형 중에 뭐 있어? 도형 중에 점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 얘들아, 니들이 배운 도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선분. 또 선분은 뭐의 일부야? 직선. 그럼 직선 그릴 수 있는. 직선 그릴 수 있는 거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만든 게 뭘로 만들었냐면 자, 지나는 점이 r, r자리랑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을 지나는 원이에요. 지나는 직선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를 확인해야 되니까 기울기부터 봐봐. 기울기는 여기서 이거 뺀다 치고 뭐 여기서 이거 칠까요? 뭐 여기서 이걸 뺄까요? 그럼 얘가 2r분의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2r이 기울기가 되면서 얘가 지금 1자리가 되지. 그러면 y-r이 x-r과 같은 거니까 y는 x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y는 x네? 그래. 얘가 뭐라고? y는 x. 그럼 반대쪽으로 지나고 있는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지나는 직선은 그럼 얘는 정확히 뭐가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야.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자, 동시에 접해요. 동시에 접하며 1, 3, 4분면이면 중심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는 거야.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는 거야. 자, and 2, 4, 4분면이야. 정말 졸면한데 2, 4, 4분면이야. 얘가 2, 4, 4분면이면 중심은 y는 마이너스 x 직선 위에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니? 여기까지 됐나요? 되셨어요? 자, 그럼 잘 들어봐. 내가 문제 만들어줄게. 이 책에 아마 없을 거야. 자, 이 책은 없을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 잘 들어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라는 곡선이 하나 있어. 포물선이지. 자, 이 포물선 위에 이렇게 쓸게요. 원의 중심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위에 있고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와 그리고 원의 넓이를 봅시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실제로 문제가 있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포물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며, 자, 원의 넓이랑 원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원의 개수는 정확히 4개가 될 거야. 자, 보자. 왜 4개가 되냐? 포물선이 이렇게 생겨.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라는 점이 되겠지? 여기까지 해되니? 근데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치면 이 원의 중심을 잡고 원을 딱 그려봤을 때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만나야 돼. 근데 그 지점을 찾을 수가 없지. 그냥 이 상태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지? 동시에 접하면 몇 사분면? 1, 3, 4분면에서 만났다?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에 있는 거니까 나는 여기다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 그럼 y는 x라는 거랑 포물선이랑 만나는 점이 생기겠지. 여기까지 해되니? 자,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원은 어떻게 생성되냐?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내가 왜 이거 한쪽 자리만 그렸냐면, 자, 지금 현재 y는 x제곱의 마이너스라는 저 포물선은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지. 그럼 내가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 여기 똑같은 게 하나씩 더 생기지. 이해가? 파란 색깔이랑 똑같은 게 이렇게 접으면서 반대쪽에 2, 4, 3면 또 생길 거라고. 자,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이 어디가 될 거냐?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과 x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저 교점의 좌표를 보려고 얘네들 연립해야 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럼 x는 2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가지고 여기가 지금 2, 2라고 하는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가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마이너스 1짜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랑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가 나와서 원의 개수는 4개가 나오며 이걸로 이루어지는 원의 넓이는 자, 반지름이 1짜리니까 넓이 8겠지? 반지름의 게 2짜리니까 얘 넓이는 4파이야. 이렇게 더한 게 양쪽으로 2개씩 있으니까 전체 넓이는 10파이짜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 301번 문제 하나 볼게. 301번 문제를 하나 보면 자,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꼭 집에 가셔서 내가 영상 올려주면 이거 꼭 복습해라.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온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너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파트라서 그래서 내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내가 지금 보라고 하는 문제 자 그게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법 밑에 써있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문제야. 자, 발전 9번 문제거든.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거고 A라는 점이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자, B라고 하는 애가 있고 2, 2가 있는데 선분 AP 대 선분 BP가 2대 1인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P점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잘 생각해봐. 이거 점의 자취지 그러면. 자취 문제지 않니? 점 P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A랑 B는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하는 점 P들을 갖다가 쫙 만들었을 때 어떤 도형이 나오겠냐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내가 두 가지로 풀어줄 건데 첫 번째 자취의 방정식 문제니까 자, 첫 번째에서 그 안에 첫 번째 좌표를 미지수로 넣는다. 해서 내가 P라는 점이 뭔지 모르니 너를 x, y라고 더 봅시다. 이걸 x, y라고 더 볼게요. 자, 그래 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례식 관계가 이 선분 BP가 선분 AP하고 같으니까 나는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A부터 P까지 거리야. A부터 P까지. 그 다음 B부터 P까지니까 내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봅시다. 2의 루트 BP니까 x-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2의 전체 제곱이야. 얘가 AP가 되시는 거니까 루트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야. 자, 이렇게 생긴 애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개해보자. 전개하는데 그냥 안 되니까 양변 제곱할 거야. 양변 제곱하면 4가 되실 거고요. 여기가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x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y 플러스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8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정리해보니까 2x 더하기 2y가 되고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내가 이걸 한쪽으로 다 몰아서 정리를 해볼 건데 4x제곱에 x제곱이니까 3x제곱 4y제곱에 y제곱이라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얘가 넘어와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도 넘어와 마이너스 18y가 되고요. 4, 8에 32에서 2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고 얘가는 0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걸 갖다 3으로 다 나눠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고 마이너스 6y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0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중심을 한번 찾아보자. 너의 중심을 한번 찾아볼게. 자, 중심이 지금 얼마짜리야? 이거 누가 봐도 지금 1이지. x, y에 대한 2차면 최고차 계수가 1짜리니까 얘는 지금 중심의 좌표가 3,3이 돼.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지? 반지름 길이 제곱해서 이거를 뺄 거야. 제곱하면 얼마니? 9 더하기 9니까 18인가요? 저거 플러스 10죠. 아 15인가요 여기? 10이요 플러스. 플러스 10이야? 어디? 아 30이. 그렇구나. 여기가 플러스 10이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제곱하고 계산했더니 18이죠. 거기서 지금 10을 뺐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8. 얘가 8짜리. 그럼 너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는 여기다 파이 붙이면 되는 거니까 8파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직선 이용을. 얘가 마이너스 1,1이거든. 이 컴마 2예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2 컴마, 한 칸, 두 칸, 2가 돼서 이 두 개의 점을 연결을 스르륵 했을 때 지나는 연장선을 그려. 연장선을 그려.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여기가 A점이야. 여기가 B점이거든. 자, 이것만 외우면 돼. 일단 첫 번째 선분 A, B의 내분점을 구하세요. 자, 내분점 구해보자. 내분점 구해보자.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랬어? 2대 1이지? 2대 1인 내분점이야. 2대 1인 내분점을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몇 칸이에요? 3칸이에요. 맞아? X좌표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야. 그럼 A에서 출발 2대 1이신 거니까 하나, 둘, 여기야. 그럼 여기서 출발 하나, 둘, 여기야. 여기가 지금 현재 무슨 점이 돼? 내분점이야. 내분점이신 거고 1,1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선분 AB의 외분점을 구하세요. 그럼 2대 1이시니까 여기가 지금 중점 되는 거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지금 요 세 칸만큼을 더 가야 돼. 그럼 2에서 세 칸만큼 더 갔으니까 얼마가 돼? 5가 돼.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될까? 5가 돼. 그래서 여기가 이쯤이 될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외분점이 되셨고 그 외분점의 좌표가 5,5야. 여기까지 해야되니? 여기까지 해야 돼? 자, 내분점 하나 구했고 외분점 하나 구했거든? 얘가 1,1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5,5예요. 그럼 너희들의 중점 한번 구해볼래?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 효령아!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을 한번 구해볼래? 구해봐. 너 이거 구하라고 키운 거야. 구해봐.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을 구하세요. 중점이 얼마예요? 3,3이 되겠지? 더해서 평균. 자, 제발 남아서 공부 좀 하고 가. 알겠지? 월요일도 그냥 도망갔잖아. 나 진짜 나 너네들한테 화내고 혼내고 싶지 않아. 너네들 뭐 몇 살이나 먹었다고 내가 너네들한테 막 혼내고 화내고 그러겠니?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수업하는데 막 분위기 나쁘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아니 기분 좋게 수업하러 와가지고 왜 화를 내고 왜 서로 기분 불켜야 돼. 서로 지킬 건 지켜. 적당히 내가 지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너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야, 형아. 자, 그럼 볼게. 중점이 지금 3,3이지. 그치? 그런데 봐봐. 너의 중심이 어떻게 돼? 일치하네. 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너의 중심이랑 일치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길이의 B로 이용해주는 길이의 B로서 표현되는 애들을 길의 B로서 표현되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아니원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줄여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우리가 아니원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선분의 양 끝점, 다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양끝점으로 하는 거야. 지름의 양끝점이 되시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확장적으로 확장을 해서 문제를 내가 설명을 해주자면 그림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봐봐. 요렇게 x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A점이 있고 여기가 B점이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한 외분점을 여기다 내분점을 여기다 잡고 조금 멀리 가서 여기 한 이 정도쯤에 외분점이 있다 쳐볼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지금 원이 생겼어. 그래놓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 자 A라는 어떤 점이 좌표가 주어졌겠지. 그리고 B라는 어떤 좌표가 주어질 거야. 그래서 선분 AB를 하지 말고 선분 AP 대 선분 PB가 M 대 N을 만족하는 도형이 그리는 이거를 만족하는 도형 위에점 P가 있어. 그래서 각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너 이거 머릿속에 그림도 없는데. 근데 얘가 그리는 그 도형은 무조건 이렇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시고 너의 중심을 무조건 찾을 수 있겠지. 여기가 지금 현재 중심인 거야. 그럼 여기 위에 점 P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내가 P 요렇게 긋고 요렇게 그어서 요 각이 생성되는 거야. 그럼 이러한 각들 중에 이런 식으로 생성될 수도 있고 요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러한 각들 중에 가장 큰 각, 가장 최대가 될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접선을 그려. 원 외부한 점을 접선을 그려. 그럼 여기서 지금 접점이 하나 발생했겠지. 접점이 발생을 했고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각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 말고는 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각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이해됐니? 반드시 접할 때가 최대야. 되셨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가 나와. 두 원이 있고 그 원 사이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직선이 됐을 때는 K가 그냥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리고 원이 될 때는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일단 결론만 다 얘기하고 갈게. 자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면서 플러스 지나는 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또 다른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럼 두 원에서 교점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교점 하나 그 다음 여기서 교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럼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만들어지면 점 두 개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히 직선이야. 그럼 이 두 개의 직선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무슨 현이라면 공통현의 직선이에요. 얘가 이름이 공통현의 직선이야. 이 공통현의 직선을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결론만 얘기해. 그냥 빼. 자 여기서 원이 하나 존재해. 여기서 원이 하나 존재하시고 원 한 개. 그 다음 여기도 지금 원이 한 개니까 결국에 여기서 2차식이 하나 발생이 되시고 여기도 2차식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 이 2차식 두 개를 빼면 1차가 돼. 2차 두 개를 빼면 1차가 되니까 얘는 그냥 문제로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문제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뭘 볼 거냐면 필수 10번 봐봐. 자 필수 10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써져 있어.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있어.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이라는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밑으로 하나 써줄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ay 플러스 1은 0에 교점을 지나고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했냐면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자 이것의 교점을 지나요. 교점을 지나고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자 이렇게 딱 문제가 나와 있어. 그치? 원 두 개가 나왔고 원 두 개의 교점이래.
그러면 사실은 이거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내가 얘기했던 거 있지. 지난 주말에 보강하면서 얘기했던 거. 뭐 있었었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건 컨셉 자체가 K의 항등식에 대한 컨셉을 가져가시는 거다. 그래서 내 지난 시간에 결석하신 분들은 내 영상 다 보내드렸죠. 그 꼭 보셨어야 돼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방 하나 쓰고 여기다가 원방 하나 쓰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직선을 만들어야 되거든. 보면 얘 2차지. 얘도 2차지. 근데 직선은 몇 차야? 1차야. 그럼 내가 2차 두 개를 가지고 1차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할 건데 여기서 지금 개수도 어차피 1이고요. 너의 개수도 1이고 너의 개수 1이고 너의 개수 1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갖다가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세게 빼버려 그냥 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왜 빼요? 그냥 빼요. 지금 여기서 너희들한테 이게 왜 빠져야 1차가 나오는지 왜 이런 게 되는지 설명해봐야 어차피 니네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냥 자연스럽게 다 빼세요. 그래서 그냥 너희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둘로 인해서 생기는 직선이 하나 생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빼세요. 그냥 빼는 거야. 그냥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너 사라지고 너 사라져.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빠졌으니까 지금 2-a의 x로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얘를 뺄 거니까 플러스 6-2a의 y라고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나 빠지면서 플러스 8이 되고 얘가는 0이야. 그럼 내가 말한 대로 1차에 대한 식이 만들어졌지. 2차를 날렸으니까.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했냐면 1,-1을 지나니까 대입해. 1,-1을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2-a 1 넣었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는 거야. 자, 마이너스 2에 6-2a 되고 플러스 8이 되고 얘가는 0이니까 전개시키면 2-a 마이너스 12 플러스 4a 플러스 8이 되고 얘가는 0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얘네들 갖다가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자, 요렇게 계산했으니까 3a 되고 요렇게 두 개가 10이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가는 0이니까 a 값이 얼마? 3분의 2로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어디서 계산 좀 틀렸네요? 어디서 계산 틀렸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어쨌든 계산은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는 것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상황 이해되셨어?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거거든? 얘들아, 교점을 보려면 연립을 해야 되지. 그럼 이거 두 개의 식을 연립한 거야. 근데 여기도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고 여기도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럼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내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2차 연립에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기억나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야. 그때는 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두 가지가 있어. 최고차항계수를 없애거나 상수항을 없애라고 했어. 기억나? 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상수항을 없애기 뭐하니까 최고차항계수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1차식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서 만들어지는 이 2차 방정식이 이 1차식이 결국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이제 필수 11번 봅시다. 자, 밑에 있는 필수 11번을 보면 자, 두 원이 있고 이번에는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그럼 볼게요. 자,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애가 하나 나오고 자, 이거는 0이야. 그리고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고 이것의 교점과 여기도 마찬가지 교점과 그 다음에 1,2를 지나야 돼. 1,2를 지나야 돼.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만들면 되냐? 이것도 논리가 똑같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논리랑 똑같아. 자, 요거의 더하기 k의 요거의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거는 변함없이 똑같아.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k 값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직선이 돼버리는 거잖아. 여기 봐라, 집중해라.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직선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두 식이 빠지면 1차가 되니까 안 만들어져. 근데 여기는 1,1을 지나는 원을 만들어야 돼. 원은 x, y에 대한 둘 다 2차잖아.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니?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면서 개수가 모두 1로 만들어져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식자체를 어떻게 세팅을 하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더하기 k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4가 되고요. 얘가는 0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딱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딱 만들어 놓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까지 딱 해놓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이 세팅되는 이만큼이 의미하는 것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 되는 거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딱 여기까지만 세워놓고 직선식 두 개 봤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다른 한 점이 더 필요합니다까지도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 자, 원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원이 하나의 원으로 딱 결정이 되려면 점은 3개가 필요한 거야.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3개가 필요하신 거니까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한 점이 하나 더 이렇게 있다가 친다면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림이 좀 찐빠가 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쳐봐. 그러면 이렇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우리 외적원, 내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외적원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지? 삼각형이 존재하면 반드시 그 삼각형에서 외접하고 있는 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점이 최소한 3개는 필요한 거다. 근데 어디 위에 있지 않은?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이 필요한 거다. 자,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원들까지가 나오신 거고, 이러면 그래서 지나는 점이 1,1. 그럼 1,1을 여기다 뭐 하시는데? 대입합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서 딱 대입을 시켜볼게. 자, 1,2를 대입을 하면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고 2 넣었으니까 5겠지? 5에서 4를 뺐으니까 1이야. 더하기 K에 여기도 똑같이 지금 5 될 거예요. 5 되실 거고 그 다음 여기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 여기다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까지 땅땅 사라지면서 얘가 마이너스 K가 되고 얘가는 0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따라서 K 값이 얼마가 돼? 1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저 3개의 점을 지나는 두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 발생을 한 거고 그럼 이 식을 정리하시면 되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도형의 관점보다는 논리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거라 처음에 좀 받아들일 때 힘들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차라리 나는 여기 파트를 설명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거는 순서를 기억하는 게 맞다라고 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너희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얘가 왜 이렇게 되고 얘 이렇게 되고 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 사실 문제 풀 때 얘가 만들어지는 생성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얘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생성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파트가 좀 이런 게 있어. 파트가 이런 게 있거든. 무슨 파트냐? 뭐냐면 이 증명 과정이 좀 필요한 파트가 있고 증명 없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가 있거든.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너희들하고 나하고 지금 수학 갖고 지금 논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이걸 연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얘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편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너희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직선이 나왔다 그냥 빼세요. 직선이 나오면 빼는 거야. 직선이 나오면 빼는 거고 원을 만들려면 지나는 점을 대입하는 거야. 어쨌든 지나는 점을 만들었다. 자, 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항등식 꼴로 만드는 거야. 항등식 꼴로 만드시고 지나는 점을 대입하시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자, 발전 12번 문제. 자, 실전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발전 12번처럼 실전 문제가 세팅이 될 거야. 자, 볼게요. 자, 두 원이 하나 있는데 두 원이 있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래요. 자, 발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고 하는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이고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현재 공통현을 구하라는 건 잘 들어봐. 얘 원의 중심이 어딘지 확인해 봅시다. 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확인이 되니?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심 찾을게요. 여기서 중심은 2,2가 되시고요. 반지름의 제곱이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얘가 8짜리야.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2짜리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볼게요. 현재 상황은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공통현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지나는 거야?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죠. 여기서 교점이니까 얘가 이렇게 스르륵 지나고 있을 때 이 부분 여기 길이가 지금 공통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잘 들어. 이제 원을 갖다가 너희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제부터 막 출현할 거야. 잘 들으세요. 내가 원을 갖다가 지금 보잖아요. 원이잖아요. 원이면 내가 무조건 뭐 찾으라 했지? 중심 찾으라고 했고 플러스 반지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리를 끝까지 다 해줄게.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았지. 그러면 무조건 뭘 그리는 거냐면 반지름 보조선을 그려. 근데 막 의미 없이 막 의미가 없는 곳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뭔가 얘네들이 의미가 있을 지점들이 있겠지. 그 지점들에다가 보조선을 딱 그려주는 거야. 자, 보조선을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부분 보조선을 그리고 났을 때 대부분이 직각삼각형이 나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출현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 뭐가 있냐면 직각삼각형을 봤잖아? 그럼 무조건 일단 첫 번째 특수각을 생각해. 특수각을 생각하는 거야. 몇 도짜리?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왜? 특수각이 주어지면 내가 뭘 쓸 수 있으니까 특수비를 쓸 수 있죠. 자, 30도, 60도가 출현해서 1대 2대 루트 3. 자, 그 다음에 45도가 출현해서 1대 1대 루트 2. 자, 이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아니다 치면 피타고라스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자, 피타고라스가 아니지. 피타고라스의 수를 생각하는데, 자, 왜 피타고라스의 수를 생각하냐면, 잘 들어요. 자, 되도 않는 숫자를 내가 막 집어넣어 볼 거야. 여기 직각삼각형이 나왔대. 직각삼각형이 나왔는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쓸게. 여기가 39야. 39야. 여기가 50이야. 그랬을 때 여기를 구하래. 그럼 니들 뭐 할 거야? 이거 제곱하고 있겠지. 그치? 이거 제곱하고 있을 거야. 그러는 거라고? 아니라고. 이건 이렇게 제곱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보는 거야. 39라고 하는 숫자가 3 곱하기 13이잖아. 그러면 52라고 하는 숫자는 4 곱하기 12, 13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3이 나왔고 4가 나왔으면 여기 자연스럽게 5 곱하기 13으로 계산하는 거야. 무조건 길이가 3대 4, 3, 4, 5는 피타고라스잖아. 거기에서 몇 배를 시킨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3, 4, 5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고 친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차피 닮은 관계야. 그러니까 내가 피타고라스의 수를 이용을 해서 내가 편하게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요거 생각할 수 있고, 자, 만약 피타고라스의 수를 봤는데 계산을 해봤는데 피타고라스 수도 안 나왔어.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너희들이 도형을 관찰하는 관점을 내가 또 얘기해 줄게. 자, 직각삼각형이 안 나왔어. 만약에 내가 직각삼각형이 안 나왔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때도 있거든. 자, 이등변 삼각형이 출현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출현했으면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뭐 할 거냐? 꼭지각 있지. 이 길이 같대. 그러면 이 무조건 이 꼭지각에서 수선해가야 돼요. 이거는 필수야. 지금 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다루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적용시킬 수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무조건 수선의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또 무슨 삼각형이 출현해? 직각삼각형 출현해. 다시 이거 쓸 수 있어. 내 말 이해됐니?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자, 엔드 그 다음에 일반 삼각형이 나와. 일반 삼각형. 그러면 일반 삼각형 안에는 예각이 존재할 수도 있고 둔각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러면 예각과 둔각이 존재했다 치면 예각과 둔각이 존재했다 치면 무조건 연장선 아니면 보조선이야. 연장선 아니면 보조선을 그린다. 자, 예각삼각형이 이렇게 막 생긴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어. 예각이야. 그러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수선의 발을 떨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수선의 발을 떨고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A, B, C, D라고 이렇게 길을 잡아줄게. 길을 잡아줄게. 그러면 무조건 저 안에서 어떤 관계식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자, 여기 왼쪽에 보이고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높이랑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이 높이가 같을 수밖에 없으니 관계식이 A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게 D제곱의 마이너스 C제곱으로 관계가 만들어져. 무조건 이 관계식을 세우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자, 이렇게 관계식을 세우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삼각형이 나올 수 있니? 둔각삼각형이야. 그럼 둔각삼각형이면 얘가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연장선을 그어. 자, 어디다 연장선을 그냐? 둔각에서 연장선을 그어. 그러면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떨고 그럼 또다시 한번 커다란 직각삼각형의 이 밑변의 요 높이 부분 이 부분의 길이랑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이 직각삼각형의 이 높이가 일치하시니 또다시 한번 이런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삼각형 무조건 도형이 나왔으면 그냥 우르륵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갖다 쭈르륵 생각하는 거야. 그냥 니들이 도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각들을 안 해서 도형을 못하는 거야. 직사각형 나왔지? 직사각형 나왔을 때 너네 뭐해? 대각선 그을 생각을 안 하거든? 그냥 직사각형 그대로 봐서 그래. 자, 모든 도형의 기본은 삼각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삼각형 2개 붙여서 사각형 나오고요. 삼각형 3개를 붙여서 오각형 나오고요. 하나 더 붙여서 육각형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삼각형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삼각형 중에 길이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의 제일 좋은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 직각이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돼. 그러면 원방이 조금은 더 도형 관점에서 쉬워질 수 있어.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보세요. 자,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 얘 원의 중심이 여기가 지금 내가 대충 0,0이라고 놓을게. 그 다음 여기서 대충 원의 중심이 2,2라고 나오자. 그럼 내가 뭐 하라 그랬지? 반지름 보조선을 그리라 그랬어. 그럼 반지름 보조선을 내가 이렇게 쓱 그렸다?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쓱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현재 2짜리가 되고 이 길이가 지금 현재 루트 2짜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또한 뭐가 될 거냐면 얘도 지금 현재 2루트 2짜리야. 그럼 지금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사실상 그림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게 맞냐면 이게 성립하려면 대충 그림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 중심이 여기 안쪽에서 생기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기면서 공통현이 이렇게 지나야겠지. 그래야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자, 여기 또 안쪽 중심에서 만들었을 때 뭐가 좀 이상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2짜리가 되고 여기 원의 중심에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거라서 어쨌든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길이 찾는 거야. 이 길이. 이 길이 몇 개 나올 건데? 2개 나올 거잖아. 그럼 내가 이 길이를 어떻게 찾냐인데 자, 이거를 2가지 관점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게. 2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이 직선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직선이야? 공통현의 직선이죠. 얘가 지금 현재 공통현의 직선이 되셨으니 얘가 이렇게 있겠구나. 자, 그림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 답이 그림이 요렇게 거기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갈게요. 자, 공통현의 직선을 먼저 찾아요. 공통현의 직선. 그러면 이거 원 2개 빼는 거라 했지. 여기서 이걸 빼버려. 여기서 이걸 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가 4라고 되지. 마이너스 4짜리가 되지. 뺐으니까. 자, 이렇게 써줄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가 되시는 거라 여기서 빼는 거야. 그럼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 4짜리니까 이거 x 플러스 y가 얼마짜리? 1짜리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 직선은 왜 찾았냐? 이 직선은 왜 찾았냐? 보세요. 잘 들어봐. 잘 봐봐. 이 원의 중심에서 또는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봤을 때 결국 이 점이고 얘는 직선이니까 여기서부터 해당하는 이만큼의 길이가 점직이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원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중심이라는 건 그냥 이름을 붙여준 거고 평면상에서 그냥 하나의 점밖에 안 돼. 내 말 이해돼? 원의 중심도 그냥 점이야. 점이고 얘는 직선이니까 점직을 날려. 자, 점직을 날리려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y의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여기서 지금 0,0까지 거리를 한번 재보죠. 여기서 0,0까지 거리를 재볼 건데 제곱 했더니 여기가 지금 루트 2가 나와. 됐니? 자, 요거 분해 00 집어넣었더니 절대값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잠깐만 요 길이가 지금 얼마 된 거야? 루트 2분의 1이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을 떼세요. 더 이상 이 원에서 볼 게 없어요. 자, 삼각형을 떼세요. 여기가 2짜리고요. 여기가 루트 2분의 1짜리예요. 그럼 이걸 제곱했으니까 4가 될 거고 요걸 제곱했으니까 2분의 1이 돼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얘가 2분의 지금 얼마짜리니? 7짜리가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가 2분의 7짜리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분의 7짜리가 나온 거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 정리해볼게. 이거 유리화식까지 다 시켜주면 2분의 루트 7이 되겠죠. 2분의 루트 14가 되고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쪽짜리를 찾은 거니까 나머지 반쪽짜리까지는 여기서 곱하기 2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좀 쭉 달릴 거야. 계속 달릴 거야. 오늘 어쩔 수 없어. 이거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셔서 영상을 수십 번은 돌려보더라도 꼭 본인들 걸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원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하고 내가 미리 얘기할게. 여기서 원은 있잖아. 얘들아 너네 진짜 개털려. 원만 공부 제대로 안 해놓으면 진짜 개털리거든. 이건 진심이야. 학교에서 학교 시험에 1학기 때 내가 다항식 연산부터 방정식까지 열심히 해갖고 그 파트 열심히 해서 시험 봤는데 시험 잘 나왔어. 와씨 나 등급 좀 몰랐네. 그런데 2학기 때 여기 원방 제대로 안 해놓으면 개털려. 갑자기 등급이 빡빡빡 내려가. 그런 애들이 수두룩 빽빽 봤어. 내가 고등학생들 강의만 거의 한 10몇 년을 했어. 얼마나 많은 애들을 봤겠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들 수업 듣는 틀을 보잖아? 다 보여. 나 정도 짬밥 정도 되잖아요? 나 정도 짬밥 정도 되면 너희들이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등급 나오겠다, 얘가 몇 등급 나오겠다, 다 보여. 다 보이는데 말을 안 해주는 것 뿐이야, 그냥. 괜히 너희들 상처받을 수도 있어서. 마음 아플까봐 내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자, 볼게요. 309페이지.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 볼 거야. 다 알아. 다 알아. 자,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만에서도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열심히는 누구나 해. 이게 내가 들어가는 반에 내가 담당한 애들이면 내가 무조건 해주는 말이거든. 열심히는 누구나 해요. 왜? 그 열심히의 기준은 본인한테 있거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말하면 열심히 한 거잖아. 근데 잘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상위 1%는 정해져 있죠. 1등급의 명수는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걔네들은 열심히 안 했어? 다른 애들은 열심히 안 해? 모두가 다 열심히 해. 하지만 1등급을 받고 2등급까지 받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오겠지. 그치? 비율상. 그러면 최소 5등까지. 다시 전교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들어. 1등급은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이야. 걔네가 전교권에서 1등급이야. 그러면 거의 5등에서 6등까지가 2등급이야. 나머지 3등급이야. 그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근데 그 등급은, 그 명수는 정해져 있잖아.
한 반 인원이 24명에서 30명 사이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뭐 요즘은 저 인원이 줄어서 뭐 25명 사이 안으로 정해져 있죠, 얘들아. 그치? 그 안에서 그 걔네들 다 제끼고 5등 안에 들어야 니들이 인서울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아요,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잘하는 거랑 열심히 하는 건 별개예요. 내가 좀 팩폭을 날린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그걸 인지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거 없이 그냥 난 열심히만 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천지 차이만큼의 등급이 차이가 날 거고 너희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달라질 거야. 무슨 말인지 했더니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아직 나는 아직도 멀었고 나는 아직 수능 보려면 3년이 남았는데 니들 수능 본다고 해서 무조건 1등급 다 맞을 것 같아? 1등급 나오기도 힘들어. 니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니들 옆에 있는 친구랑 전국에 있는 각각의 고3들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고3이 됐을 때 고3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싸워야 되는 건 재수생이에요. 재수생 생각을 안 해요. 모의고사를 봐서 1등급이 나오잖아.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봐. 그래서 1등급이 나와. 나 1등급이야. 난 잘해. 난 수학 잘해. 근데 걔네들이 실제로 수능 보면 몇 등급 나올 것 같아? 2등급 아니면 3등급 나와. 진짜 재수 없으면. 근데 왜 갑자기 2등급이 되고 왜 3등급이 됐을까? 재수생을 고려하지 않았거든. 3월, 6월, 9월 이런 모평들 볼 거 아니야.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볼 거란 말이야. 모의고사를 봤는데 거기서 등급이 내가 1등급이 나왔어. 근데 그 명수의 배분율은 정확하지 않은 배분율이야. 왜? 재수생 포함이 안 되고. 재수생들은 안 봐요. 재수생들을 안 보신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고3이 됐을 때 재수생들이 이길 수 있을까? 절대 못 이겨요. 진짜 특출로 하지 않는다? 못 이겨요. 그래서 내신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니네 선배들이 너희들 위에 선배들이 그렇게 내신에 목을 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재수생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내신으로 등급을 받아서 대학을 가려고 나는 그래도 화성생화 병점이 아닌 일반고를 가서 거기서 내신을 따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야. 재수생을 어떻게 이기냐.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잘 때까지 독서실에 처박혀서 모의고사만 쭈르륵 다 풀고 있는데 그리고 수학 하나만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사탕 과탕까지 있는데 탐구 영역까지 있는데 그걸 너네가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 보면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지금 딱 어떻게 1학년 딱 지나고 나서 난 내신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벌써 지금부터 내 수능 준비하는 거야. 이번 겨울방학 때 너네들 고2, 고3 언니들 못 봤지? 걔네들 고2 애들 지금 고2 애들 본인들 세마야. 세마에서 3등급 정도 나오고 3등급 정도 나오거든? 근데 본인은 이게 지금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3등급 갖고 세마에서 3등급 갖고 대학 쓸 수 있는 데가 없어. 써봐야 수원에 있는 거야. 경기도권이라고.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 갈 거면 뭐하러 화성생활을 갔겠냐. 그 빡센 곳을. 차라리 그 정도 머리 갖고 있고 그 정도 센스 갖고 있으면 차라리 일반고 가서 전교권에 놀면서 에이스 놀이 하지. 왜 화성생활 병점 가서 3등급 맞으면서 대학도 내가 원하는 10개 대학, 그 10개 대학 있지? 뭐 있어? 서영고, 서성한, 중경, 매시 이렇게 10개 대학 안에 들어가려고 화성생활 병점에 가는 거야. 근데 거기를 못 갈 것 같으니까 바로 정시로 트는 거야. 니들 되게 현실이 되게 냉정해. 지금 아직 나랑 먼 얘기하라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냉정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진짜 막 열을 토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니네들 남아서 공부해라, 남아서 좀 더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네들 붙잡고서 니네들 성적 잘 나온다 해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까놓고 얘기해보자. 니네가 학교에서 시험을 1등만 맞아왔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니네 좋은 거지 나 좋은 거니? 아니잖아. 니네가 1등만 맞아서 와 나 1등급이야 이러면서 학교에서 너 학원 어디 다녀? 여기 다녀. 그 정도 말고는 나한테 얻는 이득이 뭐가 있냐고. 안 그래? 근데도 내가 왜 그러겠어? 내가 왜 이런 얘기 너희한테 해주겠니? 나라는 사람이 가지는 직업의 위치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너희들 인생이 조금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끼칠까봐. 그래서 남아서 공부해, 더해, 뭐해 이런 얘기를 계속 잔소리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얘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열심히 누구나 해. 진짜 마지막이라서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잖아. 다음 주 월요일에 뭐 마지막 수업이긴 하겠지만 금요일날 너네 내부 테스트 같은 거 한번 볼 거고 그때 어차피 수업 못 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충고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어서 그래. 열심히 하는 사람,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천지백갈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근데 거기서 잘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하는 얘기야. 만약에 너희들이 공부로 승부를 볼 거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중간한 마음으로 오늘은 쉬어볼까? 오늘은 쉬었으니 내일 좀 해볼까? 오늘 쉬었으면 그걸로 신고는 끝난 거야. 내일 더 못해. 못 따라가. 사람은 누구나 다 24시간이 정해져 있는 동일한 시간이잖아. 오늘 내가 쉬었어. 다음날 따라가려면 하루 왼종일 공부해야 돼. 그 차이는 어마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마. 학생 시절에.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중학교 때 좀 뭔가를 해놨더라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개고생은 안 했을 텐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더라면 내가 나온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을 거고 더 좋은 곳으로 내가 갈 수 있었을 텐데. 진짜야.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운동했어. 나 운동부였어. 공부 안 했어. 운동부가 무슨 공부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더니 집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공부하래. 배운 게 있어야지. 맨날 운동한다고 잠만 찾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우리 때는 그게 있었어. 체벌 있었어. 체벌 있으니까 나 때는 이제 체벌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시험을 보고 평균을 딱 내잖아. 100점 기준이야. 1점당 한 대야. 말도 안 되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 그런 짓거리가 나 때는 다 은연중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다 은연중에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겠니? 당연히 안 나왔겠지. 난 맞기 싫어서 공부했어. 맞기 싫어서 공부했는데 공부하려고 하니까 뭐 베이스가 있어 공부를 하지. 뭐 배운 게 있어야지. 그때는 근해 공식이 뭔지 인수분해가 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너희는 지금 나의 상황에서 보면 엄청 대단한 거야. 엄청나게 많이 지금 좋은 환경인 거야. 맞기 싫어서 공부하는데 잠 잘 수 있나? 잠 못 자. 진짜 농담 1도 안 하고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공부했어. 주말에 친구랑 노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공부해야지 무슨. 주말은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더 해놓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시간이야. 주말은 그렇게 보내는 거야. 주말이다. 친구랑 놀아야지. 니들이 직장인이냐? 너희들이 직장인이냐? 직장인처럼 주 5일째로 공부하실래요? 아니라고. 고등학생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너희들은 1년에 4번 쉬는 거예요. 난 이 얘기 정말 강조하거든. 너희들은 1년에 4번 쉬어요. 중간 기말. 추가로 설날 추석. 딱 그렇게만 쉬시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 그럴 각오로 하고 올라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수학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수학 강사지만 너희들이 수학만 놓고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 그치? 국어도 봐야 되고 영어도 봐야 되고 수학도 봐야 되고. 그럼 내가 수학만 놓고서 수학을 내가 100문제 때려 넣었어. 너희들 다 해와? 다 못하잖아 지금. 정신 잘 차리세요. 자, 좀 한 번 정도는 충격을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얘기를 한 거야. 이제 3월달 들어가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게 새 학기를 맞이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에 팩트 아닌 팩트를 너희들한테 던졌으니 집에 가셔서 잘 고민하시고 내가 정말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있다. 공부가 차라리 살아남기는 더 쉬워요. 연예계, 예대, 예체능 게 살아남기 더 지옥이에요. 개지옥이에요 거기. 내가 이거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애들 있거든. 공부하다가 예체능, 저는 예체능으로 빠지려고 이런 애들 있어. 왜? 공부하기 싫어서 도피하는 거거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 나중에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됐을 때 저 직업방 갈 거예요. 4시간 평타
뭐 저 이제 미술 할 거예요. 저 이제 음악 할 거예요. 노래 할 거예요. 이렇게 빠진 애들 있어. 그런 애들 100% 아무 데도 못 가고 이도저도 안 되고 점점 그냥 시간만 흘러가요. 내가 이걸 100%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내 동생이 그랬어. 내 친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공부하기 싫다고 체육한다고 빠졌다가 체대 갔어. 근데 체대에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뭐 똥공이 때문에 하기 싫다고 음대로 전향했어. 난 그것도 대단한 생각이긴 해. 체대를 갔거든? 그럼 체육을 잘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체육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었다? 걔 나보다 운동 못해. 걔 나보다 운동을 못해. 근데 체대를 갔어. 체대는 이제 갔어. 어떤 뭐 지방에 있는 체대를 갔거든. 체대를 갔다가 거기서 막 선배들이 막 갈구고 막 그러기 때문에 못 다니겠대. 그러더니 음대를 틀더라. 그래서 음대를 갔어. 실용음악과로. 실용음악과로 갔다?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그냥 건설사 다녀. 그냥 직장 다녀. 걔 그냥 직장 다니거든? 내 모든 뭐 직업들에 대해서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 동생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내 동생이니까 내가 내 동생을 바라볼 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 가끔씩 한심하다는 생각할 때 있어. 나한테 돈 보내달라 할 때. 분명 일을 해. 나보다 일 더 많이 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 근데 나보다 돈은 못 벌어. 그럼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무슨 말인지 얘가? 이게 사회의 현실이야. 내가 정말 오늘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TMI 아닌 TMI잖아. 너희들이 생각할 때 좋은 얘기를 나한테 머지 않은 일들이에요. 별로 안 남은 것 같죠? 뒤돌아서 생각해 볼래? 너희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엊그제 같았을 거야. 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야. 중학교 중학교 입학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야. 뒤돌아봐 봐. 아픈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나? 그러면 내가 그 시간 동안 난 어떻게 지냈나? 이 사고를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간은 좀 말이 좀 길어졌고 잔소리 좀 길어졌는데, 자 오늘은 딱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죠. 자 원바 직선 사이의 관계. 자 도형이시다 보니 당연히 위치 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어. 무슨 관계를 따지겠다? 위치 관계. 위치 관계를 따지시는데 이 얘기를 하나만 더 하죠.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에서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게 뭐였었냐면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 교점에 x좌표야. 기억나? 내가 이거 엄청 강조했어.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 교점의 x좌표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잘 들어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했는데 얘가 지금 3이야. 아니, 좀 많이 안 갖게. 한 1 정도만 할까? 1이야. 그럼 x값 얼마야? 4가 되겠지. 아니 3이 되겠지. x가 3이 되는 게 답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냐면 얘가 y는 x-1이라는 것과 y는 1이라고 하는 어떤 x축의 평행한 직선에 있어서 그들의 교점을 보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너희들한테 자 이렇게 써줄게. 잘 봐. 내가 격자를 그릴 거야. 자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야. 다시 내가 모는 종이처럼 내가 만들 거야. 모는 종이처럼 만들 거니까 잘 봐야 돼. 한 칸 3 4 5 6 7 1 2 3 4 5 6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자 체킹을 좀 하고 갑시다. 여기가 지금 현재 y축이에요.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가 y축. 그 다음 여기가 x축이에요. 이 직선 그려봅시다. 쟤는 지금 y절편이 어디일 거냐면 여기도 밑으로 한 칸. 자 밑으로 한 칸만 더 그리자. 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가 y절편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라는 걸 y절편으로 가질 거고
x절편이 어디냐면 x절편이 2라는 곳을 이렇게 찾을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지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이해돼? 자, 그리고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그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을 여기다 이렇게 쓱 그려보면 여기서 만난 교점 보이니? 여기서 만난 교점 보여? 이 교점의 x좌표의 위치가 1, 2, 3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1, 2, 3이잖아.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정확히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의 해가 3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이럴 수도 있거든? 잘 봐봐. 내가 이거를 x-1은 2라고 한번 이렇게 딱 만들어보죠. 그럼 x-1을 2라고 만들었다는 건 좌변에서 봤을 때 x-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1이랑 0,-1이랑 1,1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을 때 y는 2라고 하는 애랑 만나는 자 요렇게 만나고 있는 애 교점에 이거 잘못 그렸네. 그림이 요렇게 한 칸 그리고 한 칸 망했다. 요렇게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있는 요 교점의 x좌표가 여전히 또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이런 상황이야. 아무리 내가 식을 변형하더라도 너희들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교점의 x좌표를 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근이라는 게 어쨌든 교점의 관계잖아. 그럼 교점을 볼 때 지금 뭐가 돼 있다고 봐야 돼? 연립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두 개의 식이 지금 현재 연립이 돼 있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과정인 거야. 여기까지 해냈니?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도대체 그럼 왜 했냐면 원이라는 것도 방정식이고요. 직선이라는 것도 방정식이니 두 개의 방정식을 뭐 하시면 연립하시면 교점 관계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그럼 봐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치면 직선이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쓱 와서 여기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지. 잘 봐봐. 여기 몇 개의 점에서 만났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자, 두 개의 점에서 만났어. 두 점에서 만났고 이건 한 점에서 만났어. 그리고 이거는 안 만나.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 원은요. 원은 2차예요. 그리고 직선은 1차예요. 잠깐만. 교점을 보는 거라고? 그럼 두 개의 식을 뭐 할 수밖에 없어? 연립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1차식을 2차식에 딱 대입해서 결국엔 2차식을 풀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결국엔 2차식을 풀게 되고 그럼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에서 너는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왔다는 뜻이고 너는 근이 1개 나왔다는 뜻이고 너는 근이 안 나왔다는 뜻이잖아. 그럼 그것에 대한 판단을 판별식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요 관계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도형이잖아. 너무 복잡해. 식이 너무 일단 더러울 것 같아. 왜? 2차, 1차랑 연립해야 되는데 원방 자체 너희들이 그냥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것만 생각했지만 이럴 수도 있지 않니? y제곱에 플러스 얘가 있고요. 마이너스 2x가 있고요. 플러스 4y가 있고 그냥 내가 만들어볼게. 그냥 막 만드는 거야. 4y가 있고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원이 있어. 자, 그리고 y는 뭐 7x에 플러스 9라고 할게. 자, 얘네들이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래.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판별식을 써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요 y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도 집어넣어야 돼. 그럼 내가 이거를 제곱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 계산돼야 되는 상황이야. 더러워.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또 생각할 수 있냐? 도형이지. 도형이고 우리에겐 뭐가 있냐? 다시 아까 전에 내가 강조했던 거. 원의 중심은 점이다. 원의 중심은 점이다. 원의 중심은 점이다. 얘는 직선이다. 점하고 직선이 있다. 점하고 직선이 있으면 수선의 말을 딱 내렸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시죠. 그 다음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탁 내렸을 때 여기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시죠. 더 내려갈게 여기까지 와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시죠. 여기까지 인정? 그렇다면 두 점에서 만났다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여기까지가 반지름 아니니 얘들아? 반지름의 관계를 봤을 때 반지름이 더 크면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서로 같다면 접하는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이야. 개 중요한 거야. 얘가 개 중요한 거야. 접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멀리 갑시다. 안 만나요. 안 만난다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중에 얘가 더 크다는 거야.